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대면 수업으로 국권 피탈과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한 일제의 조선 침략 야욕은 1894년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랴오둥반도의 함량을 두고 러시아의 간섭을 받자 다시 되돌려주죠. 이때부터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 경쟁지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선언을 하지만 일본의 여순기지 공격으로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시작됩니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국에게 전략상 요충지를 일본에게 제공할 것과 일본의 동의 없이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맺게 되는데 이때 독도가 일본에게 러일 전쟁의 전략상 요충지로 넘어갑니다. 일제는 더욱더 한국에 압박을 가하여 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 내용은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하게 되지요.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이외에 학부, 국내부 등 각 부에 일본인 고문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 야욕을 주변의 열강들이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침략과 일제의 한국 침략을 서로 인정하게 되고 영국은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일제의 침략을 인정합니다. 러시아 역시 러일 전쟁의 패배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층 더 영향력이 커진 일제는 1905년 11월에 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 하지요. 일제는 통감 정치를 실시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내정합니다. 또한 여기서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구국 민족운동인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의병을 이끈 의병장들이 위정척사운동을 했던 유림들이었지만 이때는 전국적으로 평민의병들이 일어나게 되어 최초의 평민의병장인 신돌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종은 국내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던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하여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외면하고 말지요. 미국이 외면한 배경에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종은 다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특사에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내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을사오적과 헤이그 특사 얼굴인데요. 을사오적에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이 있고 헤이그 특사에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있습니다. 일제는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때가 1907년 7월 20일이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순종을 즉위시키고 연호를 융희로 바꾸고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정미 7조약이지요.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를 실시합니다.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정미의병이 발생합니다. 이 정미의병의 특징은 해산된 군인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을 모집해서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으나 양주, 지금의 망우리 고개에서 진압당합니다. 일제는 정미의병을 진압한 후 사법권, 경찰권까지 박탈하게 되지요. 이렇게 일제는 계속 이어서 침탈하다가 1910년이 되면 결국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진회 등의 매국 친일단체의 합방 청원운동으로 조약의 구실을 삼고 통감에서 총독 정치로 체제를 바꾸어 주권을 박탈하게 되지요. 이로써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부터는 일제의 침탈에 맞서서 우리 민족이 벌인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국민족운동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항일의병 전쟁으로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의 반발에 일어난 을미의병이 있고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후 반발로 일어난 을사의병과 1907년 일제의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해산된 군인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이 의병 활동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세력을 갖추자 일제는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여 우리의 의병들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이때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 연해주로 이동을 하여 훗날 벌어지는 독립군의 기반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애국계몽운동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애국계몽단체를 살펴보면 1904년 일본의 조선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조직된 보안회, 1905년 민족의 정치의식 고취와 입헌정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이준, 양한무, 윤효정 등이 창설한
헌정연구회, 1906년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 아래 윤효정, 장지연 등이 헌정연구회를 확대 개편한 대한자강회, 그리고 1907년 민중계몽, 국권회복,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애국 계몽 단체들의 특징은 그 당시 퍼져있던 사회 진화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무장투쟁을 벌였던 의병운동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권 상실의 원인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기고 실력 양성 운동에 매진했지요. 이렇게 끊임없이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계몽 단체들의 구국민족운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의 통치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대는 헌병 경찰 통치 시기입니다. 무단 통치라고도 하지요. 일제는 1912년에서 1918년에 걸쳐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토지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고 일본인에게 싸게 매각했지요. 이때 우리의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함으로써 식민지 지주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일제는 사회 치안을 헌병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인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조선 태형령도 시행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자 조선 태형령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여 조선인은 실업 위주의 교육을 시키게 되지요. 이 시기에 일제는 산업의 침탈을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게 되는데 조선을 X자 모양의 철도망으로 구성하여 경의선,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을 완성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일제는 통치 방법을 달리합니다. 조선인에게 유화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이는 기만적 문화 통치였죠. 치안을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꾸고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많은 조선인들을 잡아갑니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시기로 일제는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는 데 쓰였습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여 일본어의 수업 시수를 증가하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였죠.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 증산이 되었으나 증산량에 비해서 수탈량이 많다 보니 식량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이 시기에 일본으로 나가는 쌀 수출항
군산항의 모습이지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일본은 전시 특수 효과를 누려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지만 1929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일제는 경제 소비 시장을 찾아 대륙으로 침략하려는 야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괴뢰국을 수립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 아시아를 하나의 공영권으로 묶게 되지요. 따라서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서 전시체제에 대비하게 됩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는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이 있고 1941년 일제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어 사용 금지 및 한국사를 폐지하는 3차 교육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병참 기지화 시키는데요. 1932년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을 기르게 하여 군수품을 조달했고 같은 해에 농업진흥운동을 벌여 미국 생산을 증산하여 군량미 비축에 신경을 썼죠. 1934년 조선농지령을 내려 효과적으로 농민수탈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1941년 이후는 본격적으로 전시 경제에 들어가는데요. 미국 공출, 식량 배급, 쇠구치 그릇 강제 공출로 물적 수탈을 하였고 1938년에 지원병제, 1943년에 학도병, 1944년에 징병제, 1939년에 징용령,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인적 수탈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통치를 시기별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국외에서 벌인 민족 독립투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의병이 진압되고 살아남은 의병들은 연해주,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1910년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크게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용정, 연길, 왕청을 중심으로 한 북간도 지역, 삼원보를 중심으로 한 서간도, 만주 지역이 대표적이죠. 우리 독립군들은 여기에 서전서숙, 명동학교, 신흥학교를 세워 미래의 독립군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독립군 양성 시기라고 보시면 되지요. 1919년 고종이 승하하고 3월 1일 고종 황제의 장례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군들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했고 삼권 분립 체제의 민주공화정이지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를 통합한 체제로 초대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 총리의 이동휘가 선출됩니다.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점조직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했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공채를 발행하지요. 군사활동으로는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와 연결했고 파리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독립신문도 간행하지요.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단체 사진이고 오른쪽은 애국공채입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의원들 간의 내부 갈등을 겪게 됩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승만의 외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와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로 분열되지요. 이때 외교 독립론 쪽으로는 김규식, 박은식, 이승만이 모이게 되고 무장 독립론 쪽으로는 이동휘, 유동열, 신채호가 중심에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임시정부의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외교적 노력의 성과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정보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정보까지 팔아먹은 사람이다. 임시정부와 이승만은 다 필요 없다라고 외치면서 임시정부를 떠났죠. 이동휘는 임시정부를 포기하고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합시다 라고 주장했고 안창호는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더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애써 만든 임시정부를 잘 이끌어 봅시다 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는 자, 쓸모없는 논쟁들 그만두고 돌아들 가세요. 뜻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잘 이끌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홀로 뿔뿔이 흩어진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김원봉이 만주 지린성에서 결성한 의열단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의열단은 매국노나 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순회를 암살하고 일제 식민 통치기관의 시설에 대한 폭파를 목적으로 하였죠. 사진은 나석주의 동양적식 주식회사 투척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인데요. 단원인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
폭탄 투척과 관련된 사진이죠. 1920년대에는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북간도 지역에서는 김좌진, 이범석, 서일이 중심이 된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 최진동, 안무가 중심이 된 대한독립군이 활동했고, 서만주 지역에서는 이상용, 지청천, 김동삼이 중심이 된 서로 군정서군과 대한독립당, 대한독립청년단이 활동했습니다. 이 지도는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1920년 10월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의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하지만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일제는 간도 참변을 일으켜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독립군들은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하지만 소련군에게 무장 해제되어 많이 희생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살아남은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내려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삼부를 형성하게 되지요.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한국과 중국은 연합해서 대일항전을 하게 됩니다. 조선혁명군의 양세봉과 한국독립군의 지청천의 활동이 두드러지죠. 따라서 1930년대의 무장독립군의 특징은 한중연합이라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는 우리 임시정부군인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되었고, 총사령관의 지청천을 두고 조선의용대 지도부 및 김원봉을 편입하지요. 세력이 커진 한국광복군은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1945년 미국 OSS의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 하였으나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구가 후일 회고담에서 이때의 일이 아쉬웠다고 하였지만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독립을 맞게 되었죠. 오늘 한국의 독립을 끝으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일제 강점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월부터는 대면으로 수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